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초.js 수업이 시작하는데, 원래는 1교시가, 일반적으로 1교시가 이제 50점짜리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하고 3교시, 대개 이제 2교시는 이제 주로 이제 강평하고, 뭐 하자 그러면 첨사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주로 이제 다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듈하고 화목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다음 진도 내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뭐 계획은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연장이 되거나 혹은 약간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1교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학원 그런 원래 그 광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월 달에 원래 기출 심화를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제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핵심 정리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심화 강의는 거의 이제 핵심 정리 강의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출 문제도 한번 보기로 했던 게 원래 우리 이제 학원 광고 나간 것도 있었는데 9월달 상황을 보니까 기출문제 풀었다가는 거의 그 수업이 폐강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9월달 이제 10월달 시간표에서 바로 기득을 위한 기초.js 수업을 이제 개설했고, 일단 한번 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11월달에 11월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요때 이제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기득이 요때 다시 뭔가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기초.js를 한다거나 혹은 실전 JS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애매하고, 대개 한 제가 볼 때는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론적인 거나 혹은 기초.js 최소한 문제 그 답안 쓰는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년 1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기득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유사한 문제 혹은 예상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 이게 이제 기득이 동시반하고 또 동차반하고 가장 큰 그 차이가 있고 장점이 되고, 대부분이 또 그 합격하는 게 보통 기득, 그러니까 제시하는 2, 3회차, 요때 많이 합격합니다. 이제 통상 이렇게 보면 요때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동차들은 거의 합격하기 힘들다. 제가 그 얘기를 원래 장사 쏘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동차반 강의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차반들이 올해 합격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그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문제 풀고 하기가 매우 그 벅차고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반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형식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 그래서 8문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올해같이 10문제가 나오는 경우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한 60, 70% 그러니까 6, 7문제, 8문제면 5,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10문제면 7, 8문제 정도를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순수한 실력으로 한 그냥 꽈락을 면하는 정도 했을 때 6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반은 60점 넘어가면 매우 성공한 거고, 다른 데서 그와 비슷하게 보통 한 50, 한 2, 3점 정도가 보통 합격 점수라고 해봤을 때, 그래서 민수법에서 보통 한 60점 가까이 맞고 그 다음에 그 특허나 상표에서 50점 가까이 맞는 형태로 해가지고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제 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반들이 그 기득이나 혹은 제시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데 있는데, 그 가장 그 차이가 바로 요때 올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보통 한 8월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뭐, 아마 내가 볼 때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9월달, 10월달부터는 하긴 하는데, 이제 원래 커리큘럼은 제가 원래 9월부터가 아니라 10월부터 잡고 11월까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원래 이제 아마 우리 광고가 들어갔었는데 한 달을 땡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화 강의를 핵심 정리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뭐 동영상은 약간 수요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현장 강의는 거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한 상황에서 10월 달부터
바로 기초지에서 하면서 같이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야 또 약속한 부분도 일정 정도 여러분들하고 지키는 것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PDF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2개가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2주차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신의칙하고 법원에 관한 기출 심화 자료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편 기출 심화 자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일단 분석을 한 거고요. 그 기출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랬을 때 대략 어떠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자료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보통 오늘 거는 지난주에 나눠줬어야 됐는데 이제 못 나눴고 그다음에 법원 그 신의칙하고 법원이 거의 이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사자편은 보통 한 2문제 이상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분량적으로는 뭐 1회하고 2회가 이제 법원 신의칙 당사자편의 모든 당사자편은 대리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그 수업 자료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었는지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신의칙에 관한 문제는 명시적으로 신의칙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민사소송 맨 처음에 들어가서 민사소송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민사소송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민사소송 이상이라는 게 있고 이상에는 공정하고 그 다음 적법 절차 그 다음에 신속 그 다음에 소송경제 그래서 신속하고 소송경제가 같이 묶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공평한, 평등한, 혹은 적법 절차, 이게 이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공정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다 보면 너무 이제 소송이 그 만연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대신 또 신속한 혹은 소송 경제를 하다 보면 절차 보장보다 확실히 그 진실한 정의를 발견하기보단 신속한 소송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이제 긴장하는 형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학설 대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 이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민사소송법 1조에 나와 있듯이 바로 신의칙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의 의미가 우리 소송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신의칙은 민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민법에서는 신의칙이 어떻게 작용하냐고 보냐면 이것도 역시 민법이 하는 거는 권리 변동이잖아요. 그죠? 권리가 변동될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되게 이제 법률 규정하고 그다음에 뭐 법률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법률 규정이나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의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신의칙에 의해서 권리가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의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수적 주의무 같은 거는 신의칙으로 충분히 인정한다. 이렇게 하거나 해지나 해지권 같은 경우에도 신의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소멸하거나 생성하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신의칙 역할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신의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요게 거꾸로 가는 거죠. 신의칙이 위반되면 뭐가 위반된 거예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요. 그죠? 권리 보이기 없으면 그러니까 신의칙이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이기 없는 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권리 보이기 없는 소가 돼 버리면 이게 소가 되면 이게 권리 보이기 정체가 뭐예요? 이게 적법 요건이죠. 그죠? 적법 요건 중에 일종의 이거는 제가 우리 핵심 정의 강의할 때 굉장히 또 강의를 했다시피 이 권리 보익 자체가 이른바 권리 보호 자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또 뭘로 보냐면 소송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소송 요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신의칙이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익이 신의칙이 위반된 소가 있으면 이 소는 권리 보익이 없는 거고 권리 보익이 없는 거는 뭐예요? 다시 또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적법 각하에 관한 모든 형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신의칙 위반에 대한 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민소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서도